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3 제1 선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삼성 라이온즈가 찾고 찾던 거포 일루수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왜 오재일인지, 그리고 왜 삼성 라이온즈가 오재일 선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킴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3제1입니다. 2제1도 아니고 1제1도 아니고 3제1. 삼성 라이온즈의 오재일 선수.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두근두근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오버페이를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운명 같은 오버페이가 아니었을까, 또는 무조건 영입했어야 되는 선수가 저는 오재일 선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 라이온즈가 진짜 내년 시즌 가을 야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했던, 무조건 영입했어야 됐던 선수가 저는 오재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구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KBO 리그에서 최고의 구장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쉽게도 삼성 라이온즈 파크 팬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추억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그러한 야구장은 아닙니다. 상당히 투수들에게는 어려운 구장이고 타자들에게는 유리한 구장이지만은, 하지만 아쉽게도 상대팀 선수들, 즉 원정으로 온 타자들만 장타를 많이 쳤지, 실제로 삼성 라이온즈 타자들은 그렇게 많은 장타를 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올 시즌만 보더라도 말이죠,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기록한 홈런은 79개밖에 안 됩니다. 반면 원정에서 상대팀 타자들 같은 경우는 무려 93개의 홈런을 기록했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상대팀 타자들 또는 원정팀 선수들만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이점을 살렸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확실한 장타자, 홈런 타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재일 선수가 40개, 50개씩 그렇게 많은 장타를, 그렇게 많은 홈런을 치는 타자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확실한 4번 타자 또는 3번 타자로서 중심을 지켜주는 그러한 파워가 있는 그러한 타자 아니겠습니까? 김동엽 선수, 구자욱 선수 이런 선수들과 함께 중심 타선을 지키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장타력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일루 포지션이죠. 올 시즌 말이죠, 삼성 라이온즈가 가을 야구 진출하는데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일루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기록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솔직히 처참합니다. 이게 어떻게 1군 팀일까,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일루수들의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거든요. 자, 일단 말이죠,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일루수들이 기록했던 타율은 말이죠, 2할 1푼 4리입니다. 3할 1푼 4리가 아니라 2할 1푼 4리예요. 10개 구단 중 최하위에 기록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 시즌을 치르면서 일루 포지션의 타율이 2할 1푼 4리라고요? 이 기록으로 가을 야구 근처에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루수가 필요했던 팀이 저는 삼성 라이온즈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OPS는 666, WAR이 말이죠, 마이너스 0.79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시즌을 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기록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기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들여다볼수록 믿기 어려운 기록이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 일루 포지션에서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믿기 어려운 기록이었습니다. WAR이 마이너스 0.79에다가 OPS는 666, 타율이 2할 1푼 4리. 여러분들 오버페이 아닙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재일 선수를 영입해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재일 선수의 영입은 삼성 라이온즈의 운명이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선수가 저는 오재일 선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도 오재일 같은 선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작년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확실한 일루수 없이 시즌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무조건 영입을 했었어야 하는 선수가 저는 오재일 선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재일 선수가 나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약간 리스크가 따르는 그러한 영입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든 FA 계약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봤었을 때 저는 오재일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가 무조건 영입을 했어야 했던 선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재일 선수의 에이징 커브가 언젠가는 분명히 오겠죠. 하지만 몸 관리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큰 부상만 없다라면
그렇다면은 앞으로 4년 동안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성적을 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 오재일 선수가 풀 시즌을 뛴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기록이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또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는 삼성 라이온즈에게도 확실한 일루수가 생겼다. 여러분들 삼성 라이온즈 오재일 선수 잘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결국에는 허경민 선수가 두산 베어스와 재계약을 맺게 되면서 두산맨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 허경민 선수를 두산 베어스가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자 일단 허경민 선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결과는 말이죠 7년 그리고 85억 원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번 계약 형태 이 계약 조건이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허경민 선수 선택에 따라서 이 계약이 7년 85억짜리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년 그리고 65억 원을 보장받는 그러한 계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선수 옵션 플레이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허경민 선수 마음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4년 뒤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경민 선수가 원하면은 7년 계약서에서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다. 뭐 허경민 선수 마음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4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 있고 일단 그 선택권은 구단이 아니라 선수에게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DK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번 FA 시장에서 허경민 선수의 몸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80억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5억 원이 더 나왔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번 계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오버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 FA 시장에서는 뭐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이 시장가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게 또 FA 시장 또 이게 뭐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만큼은 뭐 허경민 선수의 몸값이 뭐 이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허경민 선수의 몸값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 간단하죠. 비딩이 있었기 때문에 즉 허경민 선수를 원했던 다수의 구단 복수의 구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2개의 구단이 추가로 있었고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두산 베어스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2개 구단이 허경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참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딩이 붙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뭐 선수 몸값 아니겠습니까? 허경민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던 구단이 2개 구단뿐만이 아니라 더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산 베어스 이외에 2개의 구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렇게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허경민 선수의 몸값은 올라갔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산 베어스가 허경민 선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 베어스 프런트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성이 통했다. 솔직히 이번 FA 시장에서 정말 많은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지금 FA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 모든 선수들을 다 잡는다.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돈 이야기를 떠나서 워낙 많은 선수들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잡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산 베어스 프런트 입장에서는 이번 FA 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저는 뭐 간단합니다. 선택을 해야 됐고 집중을 해야 됐다. 결국에는 뭐 이번 FA 시장을 앞두고 두산 베어스가 FA 리스트가 분명히 저는 작성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리스트 맨 위에 넘버 1으로 이름을 올린 선수가 저는 허경민 선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 잡으려고 저 선수 잡으려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리스트대로 1, 2, 3, 1, 2, 3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두산 베어스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포기할 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순서는 확실히 정해놓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매뉴얼처럼 말이죠. 움직였던 구단이 두산 베어스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고 신속하게 허경민 선수와의 재계약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성도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FA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조건이고 그리고 뭐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결국엔 돈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85억 정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겠습니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베어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단들도 허경민 선수에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배팅이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베어스가 허경민 선수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처음부터 집중하는 모습, 과감하게 또 투자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과정, 그러한 협상 자세가 통했기 때문에 허경민 선수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허경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두산 베어스가 나를 정말로 원하고 있구나. 물론 85억도 중요하지만은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내가 굳이 두산을 떠날 이유가 없겠구나. 이러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에 남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집중, 그리고 정성.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두산 베어스 프런트가 이번에 허경민 선수 협상만큼은 일 처리를 정말 깔끔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했다. 이런 면에서는 큰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명확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큰 잡음 없이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허경민 선수가 이번 FA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선수였고 상당히 많은 구단들이 정말 많은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허경민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산 베어스 프런트의 일 처리가 정말 깔끔했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명확하게 진정성을 갖고 이번 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과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받은 느낌은 두산 베어스 프런트가 돈도 많이 준비해 놨지만은 그걸 떠나서 정말 일 처리를 정말 명문 구단답게 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비밀은 아니죠. 모 기업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1년 내내 들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두산이 허경민을 잡겠어. 이러한 생각 많이들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구단의 또 그리고 구단주 그리고 오너십의 이 야구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와 전통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두산 베어스의 히스토리를 봤었을 때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구단주의 그 야구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 기업의 재정 상태가 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계약은 말이죠. 두산 베어스 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플렉슨 선수 메이저리그 간다고 하죠. 알칸타라도 일본으로 떠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FA 선수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 졸이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FA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허경민 선수를 잡게 되면서 두산 베어스 팬들의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산 베어스가 조금 더 밀어붙이면서 최대한 많은 FA 선수들을 잡으려고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냥 아무런 액션 없이 선수들이 팀을 떠나는 것을 그냥 멍하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프로그레시브하고 상당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프런트가 보여줬기 때문에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두산 베어스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다. 이 점만큼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딜의 최고의 위너는 허경민 선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버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오픈 시장에서 이 열린 시장에서는 말이죠. 결국에는 선수의 몸값, 시장가 이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허경민 선수의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또한 허경민 선수의 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허경민 선수가 이번 FA 시장에서만큼은 가장 최고의 인정을 받는 선수였고 거기에 맞는 몸값을 보장받았다라고 봅니다. 85억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번 FA 시장에서만큼은 자연스럽게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 너무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이번 시장에 맞는 시장가로 허경민 선수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허경민 선수의 재계약의 가장 진정한 위너는 당연히 허경민 선수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떠나지 않고 저는 두산 베어스도 위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도 위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앞으로 7년 동안 허경민 선수가 좋은 모습 다치지 않고 정말 정상급 모습 활약을 보여줘야지 그게 최종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만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두산 베어스에게도 해피엔딩 그리고 허경민 선수에게도 해피엔딩인데 자 그렇다라면은 여러분들 4년 뒤
또는 7년 뒤에 그때도 해피엔딩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번 허경민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버페이일까요?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